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주방 속 재료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야 주름이 펴지고 기미와 잡티가 사라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값싼 천연 재료가 피부를 살리고 피부과 의사도 놀랄 만큼의 변화를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반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로 수십 년간 진료를 해오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주름, 기미, 건조, 잡티. 여러분도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제가 만난 70대 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은 돈이 없어서 늙는 거예요. 부자들은 고가 화장품을 쓰니 젊게 사는 거고요. 그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돈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1,000원짜리로 30만 원짜리 화장품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피부를 살리는 4가지 천연 재료와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밝혀드릴 것, 꿀과 식초의 놀라운 피부 재생력, 녹차 쌀뜨물의 항산화 효과, 알로에 감자의 진정작용, 오이 우유의 주름 완화 비밀, 그리고 반드시 끊어야 할 4가지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당장 들어야 할까요? 놓치시면 10년 후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들으신다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활력, 나아가 삶의 기쁨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지 않고도 지혜로서 피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1,000원짜리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할 천연 선물은 꿀과 식초입니다. 주방 구석에 놓여 있는 흔한 재료지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것만큼 강력한 천연 화장품도 드뭅니다. 우선 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부터 상처 치료와 피부 미용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매일 꿀 목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피부과 연구자들은 꿀이 갖는 강력한 보습력과 항균 작용에 주목합니다. 꿀의 당분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있어 피부가 메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떨까요? 식초는 사실 피부 적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강한 산성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바르게 희석해 사용하면 식초는 피부 pH를 균형 있게 맞추고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이 풍부해 피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칙칙한 안색을 맑게 해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가끔 꿀 플러스 식초 세안수를 권하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2주만 꾸준히 사용하면 눈과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졌다는 후기가 쏟아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딸이 엄마 얼굴에 무슨 고급 화장품 썼냐고 묻더라고 말하셨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꿀과 식초가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식초는 산성이라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진은 적절한 농도로 희석하면 피부 세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고가의 화학 성분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인류가 수천 년간 써온 천연 재료가 더 믿을 만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꿀과 식초를 매일 과도하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 3회 희석한 형태로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반 스푼, 사과식초 한 작은 스푼을 섞어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헹궈주면 됩니다. 피부에 유분과 수분 균형이 맞춰지고 한층 환한 얼굴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하지? 하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꿀과 식초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은 여러분의 지갑을 가볍게 만들지만 꿀과 식초는 지갑도 지키고 피부도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꿀과 식초 조합은 단순히 피부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꿀과 식초를 소량물에 타서 마시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당뇨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활용한다면 안에서부터 건강해지고 겉으로 빛나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꿀과 식초는 저렴하지만 고급스러운 피부 관리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 오늘 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피부 선물은 바로 녹차와 쌀뜨물입니다. 아마 이게 무슨 화장품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녹차와 쌀뜨물은 피부과 전문의조차 놀랄 만큼 탁월한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녹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녹차에는 잘 알려진 카테킨, 차테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 노화, 광라오화, 햇빛 때문에 깊어지는 주름과 기미를 완화하는 데 녹차가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꾸준히 바른 사람들의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쌀뜨물은 어떨까요? 쌀을 씻고 나서 흘려보내는 뿌연물, 그냥 버리시죠? 그런데 그 속에는 비타민 B군, 미네랄, 그리고 쌀 전분에서 나온 천연 보습인자가 가득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은 쌀뜨물로 얼굴을 씻으며 맑은 피부를 유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짜리 에센스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 지방의 한 연구팀은 여성 노동자들의 손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보니 매일 쌀을 씻고 쌀뜨물을 만지는 과정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연구팀은 쌀뜨물이 피부 보습과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쌀뜨물은 위생적으로 불안정하다, 세균 번식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진은 신선한 쌀뜨물을 바로 사용하면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속 합성 성분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조상 대대로 써온 쌀뜨물이 더 믿음직할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뜨물은 첫 번째 헹군물이 아니라 두 번째 헹군물을 받아 사용하세요. 깨끗하면서도 영양분이 적당히 남아 있습니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가볍게 헹구어 내면 피부가 매끈하고 촉촉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녹차 또한 진하게 우려낸 차를 식힌 뒤 화장솜에 적셔 얼굴에 올려두면 훌륭한 천연 마스크팩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 속 피부가 칙칙하고 늘 피곤해 보인다. 그럴 때 녹차와 쌀뜨물이 작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미백 에센스 대신 집에서 매일 버리던 쌀뜨물을 활용해 보세요. 피부가 맑아지고 표정까지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녹차와 쌀뜨물을 함께 활용하면 상승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녹차의 항산화 작용과 쌀뜨물의 보습한 미백 효과가 합쳐져 피부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제게 화장품 바꿨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저 녹차 마시고 쌀뜨물로 세안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피부 관리에는 사실 복잡한 비밀이 없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지혜입니다. 매일 버리던 쌀뜨물, 매일 마시던 녹차. 이것이야말로 1,000원도 들지 않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도 세면대 옆에서 쌀뜨물을 그냥 버리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그 물이 곧 피부 에센스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피부의 선물은 알로에와 감자입니다. 여러분, 집 창가 화분에 하나쯤 키우고 계신 알로에, 그리고 밥상에 흔히 오르는 감자가 바로 값비싼 진정 크림을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재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알로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로에는 오래전부터 불에 댄 상처를 낫게 하는 식물로 불렸습니다. 잎을 자르면 나오는 투명한 젤이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수분을 빠르게 공급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알로에의 알로인 성분이 항염작용과 상처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때 알로에 젤을 바르면 피부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며 염증 반응이 진정됩니다. 값비싼 애프터 선크림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떨까요? 감자 속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눈이 붓거나 피부가 화끈거리면 감자팩을 해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지요. 또한 감자의 전분 성분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얇은 보호막을 씌운 듯 피부가 한층 촉촉해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유럽 귀족 부인들은 고가의 파우더 대신 생감자를 얇게 갈아 얼굴에 바르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감자가 피부를 환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당시에는 가난한 여인의 미용 비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0원짜리 천연팩이 30만 원 화장품을 대신했던 것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피부과 의사들은 감자팩은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팀은 생감자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장에서 제조된 합성 화학 성분이 더 믿을 만할까요? 아니면 흙 속에서 자란 감자가 주는 비타민 C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얼굴 붉은 부위나 기미 부분에 10분 정도 붙여두세요. 그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피부가 한결 맑아집니다. 알로에 역시 잎을 잘라낸 후 젤을 바로 바르면 됩니다. 단,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최근에 햇볕에 오래 나가 얼굴이 화끈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알로에와 감자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수분 진정 마스크보다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알로에와 감자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좋다는 사실입니다. 알로에가 즉각적인 진정을 주고 감자가 장기적으로 잡티 완화에 도움을 주니 두 가지가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손자랑 같이 알로에 바르고 감자팩 했더니 다음날 다 나았어요. 세대를 초월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야말로 집안 전체에 피부 약국이 되는 셈이지요. 여러분, 피부는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작은 실천이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주방에서 꺼낸 감자 한 알, 화분 속 알로에 한 줄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피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피부 선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오이와 우유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지만 피부 관리에서는 수십만 원짜리 보습 크림과 미백 에센스를 대신할 수 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올려두면 즉각적인 수분 공급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오이에 포함된 실리카 시리차.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끄럽게 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이를 자연의 보습제라고 불러왔습니다. 우유는 또 어떨까요? 우유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B2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피로해진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특히 락틱 애시드, 락틱 애시드,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피부를 한층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에도 고급 미백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우유에서 유래한 젖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귀부인들은 밀크베스 밀크바스라는 피부 관리법을 즐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우유 목욕을 즐겼다는 전설을 흉내낸 것이죠. 현대 연구에서도 우유 속 젖산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완화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부엌 속 우유 한 컵이 수십만 원짜리 에센스를 대신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우유를 직접 피부에 바르면 알레르기나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적절히 희석해 사용하면 보습과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순히 피부 표면을 적시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억제한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싼 합성 성분보다 매일 먹는 오이와 우유가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얼굴에 붙이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떼어내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해집니다. 우유는 화장솜에 적셔 얼굴 전체에 바르면 자연스러운 미백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감성 피부라면 반드시 먼저 작은 부위에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칙칙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오이와 우유가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미백 크림이나 보습제를 사지 않아도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도 피부는 놀랍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이와 우유는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수분 보충과 함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우유는 뼈 건강에 이롭습니다. 결국 피부 건강과 전신 건강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피부는 단지 얼굴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이와 우유는 여러분이 가진 네 번째 피부 선물입니다. 냉장고 속 평범한 재료가 얼굴빛을 맑게 하고 주름을 완화시켜줍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꺼내서 한번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한층 젊어진 자신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피부에 선물이 되는 재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경고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된다면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피부가 더 빨리 늙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밤마다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드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화장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얼굴에 쌓인 먼지, 땀, 피지, 미세먼지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남은 채로 밤을 보내면 피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염증과 주름이 깊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만 세안을 하지 않고 잠을 잔 여성의 피부는 다음 날부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모공이 막혀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젊은 나무를 비닐로 덮어 숨을 못 쉬게 하는 것과 같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0대 환자 한 분은 늘 고급 화장품을 사용했지만 밤마다 귀찮아서 세안을 건너뛰곤 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기미가 더 진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또 다른 환자는 값싼 비누와 물로만 매일 꼼꼼히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훨씬 맑고 깨끗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녁 세안 습관이었던 것이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는 너무 잦은 세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수의 연구자들은 세안 부족이야말로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얼굴도 씻어내는 습관, 이것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꼭 비싼 클렌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안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특히 잠들기 전 반드시 세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몇 분의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 얼굴에 주름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그냥 누웠는데 아침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칙칙하고 눈과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세안을 건너뛴 대가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피부 나이를 앞당깁니다. 또 한 가지, 세안을 하지 않고 잠드는 습관은 단순히 피부 문제를 넘어섭니다.
눈꺼풀에 남은 화장 잔여물은 결막염이나 다래끼를 유발할 수 있고, 코와 입 주변의 노폐물은 여드름과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아프면 마음도 지치고 삶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꿀, 식초, 녹차, 감자 같은 자연의 선물을 활용해도 매일 밤 얼굴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얼굴을 제대로 씻었는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내일의 피부를 지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고드릴 나쁜 습관은 바로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따뜻한 물이 더 깨끗하게 씻기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자주 하시는 물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열리고 더 잘 씻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얇은 벽돌처럼 쌓여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이 장벽의 지지를 녹여버리면 피부는 건조하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세안 후 얼굴이 당기고 붉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주름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13도 이상의 물로 반복 세안을 한 그룹은 4주 만에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수분 손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그룹은 피부 수분이 유지되고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늘 얼굴이 붉고 건조했습니다. 고급 보습제를 여러 개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을 박박 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고친 뒤 단 몇 주 만에 피부가 차분해지고 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물의 온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뜨거운 물로 잠깐 씻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고령층일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 세안이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깨끗함을 얻기 위해 피부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세안 시에는 30인 8만 34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세안을 마친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또 다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이 뽀드득하게 당기는 느낌, 아주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며 안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 순간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깨끗함이라는 착각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물 세안은 단순히 피부 건조만 유발하지 않습니다. 잦은 홍조, 민감성 피부, 심지어 아토피 악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방층과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노화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피부를 아끼고 싶다면 비싼 화장품보다 먼저 물 온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세안할 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손등에 편안하게 닿는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 얼굴의 주름 깊이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면대 앞에서 뜨거운 물을 트는 습관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피부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경고드릴 나쁜 습관은 바로 과도한 각질, 제거와 스크럽입니다. 혹시 거울 속 얼굴을 보며 피부가 칙칙하다, 각질이 쌓인 것 같다는 생각에 강한 스크럽젤을 쓰거나 매일 각질 패드를 문지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매끈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피부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단순히 죽은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외부 자극과 세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막을 자꾸 벗겨내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건조와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를 한 그룹은 단 2주 만에 피부 수분 손실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홍조와 자극 반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주 1회 정도 가볍게 각질을 관리한 그룹은 피부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과유불급 고유부지. 이 피부 관리에도 적용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는 고민에 매일 아침마다 스크럽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오히려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그 습관을 중단하도록 권했더니 한 달 후 피부가 훨씬 안정되고 촉촉해졌습니다. 고가의 크림이 아니라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치료였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각질 제거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므로 매일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각질 제거는 장기적으로 주름을 깊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가 매끈한 오늘 하루의 만족을 위해 내일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권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아주 부드럽게만 하십시오. 스크럽 제품 대신 미온수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꿀, 오트밀 같은 천연 재료로 가볍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으니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은 지나친 제거가 아니라 적절한 휴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피부가 매끈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도 이틀 뒤 거칠어지고 예민해진 얼굴 때문에 더 많은 화장품을 찾게 된 적 말입니다. 그 악순환의 원인이 바로 과도한 각질 제거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면 자외선 손상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각질을 과도하게 없애면 오히려 기미와 주름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값비싼 미백 화장품을 아무리 써도 생활 습관 하나가 모든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피부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입니다. 덜 벗겨내고 덜 자극하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피부 나이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앞에서 혹시 각질 제거제를 집어 들고 계신가요? 한번 내려놓고 피부에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 얼굴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꼭 경고드리고 싶은 나쁜 습관은 바로 자외선 차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밖에 잘 안 나가는데 괜찮지 않나요? 오늘은 흐린 날이니까 굳이 선크림 안 발라도 되겠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외선은 비 오는 날에도 집안 창문을 통과해서도 우리 피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햇빛 속의 UVA와 UVB는 단순히 피부를 그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세포 깊숙이 침투해 DNA를 손상시키며 기미, 주름, 심지어 피부암까지 일으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피부 나이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무려 10년 이상이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를 두고 자외선 차단제는 가장 값싼 노화 방지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농장에서 평생 햇볕을 받으며 일한 어르신들과 같은 연령대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피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농장에서 일한 분들은 60대에 이미 피부암 전 단계 병변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지만 사무직 근로자들 중 꾸준히 선크림을 바른 사람은 70대에도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크림의 화학 성분이 오히려 피부에 해롭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올바른 자외선 차단이야말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 성분의 부작용 가능성이 두려워 선크림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올바른 차단 습관으로 주름과 기미, 암까지 예방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외출 여부와 관계없이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밖에서 오래 계실 경우 이 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면 됩니다. 만약 피부가 민감하다면 무기자외선 차단제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기반 제품을 선택하시면 안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 속에 갑자기 늘어난 기미와 잡티, 깊어진 눈과 주름을 보고 언제 이렇게 생겼지? 하고 놀란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 흔적의 대부분은 햇볕이 남긴 상처입니다. 흐린 날씨, 짧은 외출이라도 자외선은 피부에 조용히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확연한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외선 차단을 무시하는 습관은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암은 고령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며 조기 발견이 늦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실내에 있으니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큰 위험인 셈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내일의 주름, 잡티, 그리고 더 무서운 질환을 막는 작은 습관.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피부에 좋은 4가지 선물과 반드시 끊어야 할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70을 넘긴 피부과 의사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값비싼 화장품으로 가득 찬 화장대를 가진 분도 있었고, 주방에서 꺼낸 재료 하나로 피부를 관리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월이 흐른 후 더 빛나는 피부를 지킨 분들은 대부분 2번째 부류였습니다. 특히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였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고급 화장품을 샀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얼굴을 제 손으로 지키고 싶어요. 딸과 손주에게 환한 얼굴로 웃어주고 싶거든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1,000원짜리
레시피, 꿀, 식초, 쌀뜨물, 오이,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해 보였지만 몇 달 뒤 외래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피부가 좋아지니 마음까지 젊어진 것 같아요. 손주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피부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 삶의 활력, 가족과의 관계까지 함께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노년층의 사회적 활동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피부 건강이 곧 마음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심장, 뇌, 신체 기능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겉모습이 밝아지면 마음이 따라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더 건강해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름이 옅어지는 것만으로도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환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싼 크림을 발라서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피부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동시에 한 명의 환자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제 얼굴을 보며 저 역시 꿀과 알로에, 쌀뜨물과 우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지혜와 꾸준함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피부를 살리고, 피부가 마음을 살리고 결국 삶을 살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부의 선물이 되는 4가지와 반드시 끊어야 할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방 속에서 꺼낸 꿀과 식초, 매일 버리던 녹차와 쌀뜨물, 햇볕을 진정시키는 알로에와 감자, 그리고 냉장고 속 오이와 우유. 이 4가지 선물은 단순히 피부를 맑게 하고 주름을 옅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줍니다. 값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작은 실천 하나가 피부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선물합니다. 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세안을 하지 않는 습관, 뜨거운 물 세안, 과도한 각질 제거, 자외선 차단 무시. 이 4가지는 피부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이 2가지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좋은 습관은 피부를 살리고 나쁜 습관은 주름을 새깁니다. 마치 2 손에 각각 다른 무게를 올려놓은 듯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을 떠올려 봅니다. 매일 꾸준히 꿀과 쌀뜨물로 피부를 가꾸던 분은 70대에도 얼굴빛이 밝고 당당했습니다. 반대로 고가의 화장품을 쓰면서도 밤마다 세안을 건너뛰던 분은 60대에도 주름이 깊고 피부가 약해졌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화는 유전자 30%, 생활습관 70%의 결과다. 즉,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전자 탓을 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손에는 꿀, 녹차, 알로에, 오이를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세안소홀, 뜨거운 물, 과도한 각질 제거, 자외선 방치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1년 뒤, 10년 뒤의 얼굴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오늘도 거울 속에서 깊어진 주름 때문에 한숨을 쉬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쁜 습관을 내려놓고 좋은 습관을 하나라도 더 실천한다면 얼굴은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만 잡아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리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 그 작은 균형이 쌓여 피부 나이를 늦추고 마음의 빛까지 되살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좋은 습관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나쁜 습관을 용인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내일의 피부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했지요. 단돈 1,000원짜리 재료가 30만 원 화장품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 믿기지 않는 반전이었지만 차근차근 풀어가며 우리는 4가지 피부 선물과 4가지 나쁜 습관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여정은 단순히 피부 관리법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방 속 꿀과 식초, 버려지던 쌀뜨물, 햇볕을 달래주는 알로에, 냉장고 속 오이와 우유. 이 선물들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지혜가 피부를 살리고 마음을 밝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안을 소홀히 하는 습관,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 과도한 각질 제거, 자외선 차단을 무시하는 습관. 이 4가지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피부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결국 우리의 얼굴에 선을 그어버리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2가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좋은 쪽을 더 선택하는 것. 그것이 쌓여 내일의 얼굴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까지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거울 앞에서 깊어진 주름을 보며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피부는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내려놓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순간 피부는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피부가 맑아지면 웃음이 늘어나고 웃음이 늘어나면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 활력이 다시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피부와 마음,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꿀과 식초의 기적이었을까요? 쌀뜨물의 숨은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심코 하던 나쁜 습관 중 하나였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피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작은 희망이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단순히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내일의 웃음을, 그리고 10년 후의 자신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